네,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10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월에 발표되는 CPI는 4월 거죠. 4월 CPI가 3.4%로 시장에서 예상하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모두 다 컨센을 좀 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4월 지표는 2021년 봄 이후에 월간 상승폭으로는 가장 낮은 그러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고용도 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도 바로 또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최소 2%의 성장을 보일 것이고 인플레 지표는 다시 둔화할 것이다, 또 이러한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CPI를 발표하자마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10년물뿐만 아니라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본장이 일단 개장을 했는데요. 장 전에 예상가는 반도체 그래도 주요 기업들이 1%대 상승을 일제히 보여줬는데,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이 2%대 하락 출발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블링크 차징이 4.7% 상승. 다른 섹터를 좀 같이 살펴보면은 수소와 태양광 쪽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AI 쪽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AI 특히 중소형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S&P 500도 최고가 부근까지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지금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금리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섹터도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돈이 많으면 자기들의 자본으로 하겠지만, 돈이 많고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100% 순수 현금만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멀티플 할증에 대한 요인이 된다라고도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경기 민감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금리가 높을 때는 소비가 위축되고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는 것은 그의 반대 흐름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린 무조건 이렇게 1차원적인 이론과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프레임은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조금 치고 올라오네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1.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고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도 당연히 강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페이팔이라든지 블록, 어퍼몰딩스 같은 종목들도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우리나라 휴장을 앞두고서 장이 조금 지지부진했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찌라시성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만약에 그 찌라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은 최근에 찌라시라고 이야기가 돌던 내용이 결국에 이때 발생했던 이 장대 양봉이 어떤 이유였죠? 엔비디아로 납품할 HBM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시세가 이렇게 올랐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찌라시대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가격은 74,000원, 73,0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매크로의 변동이라든지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세를 대부분 다 반납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자리를 찾아가던 중에 뭐 찌라시성 이벤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HBM에 대한 성공 여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만큼의 물량을 따오느냐, 요게 포인트겠죠. 근데 그거는 뭐 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함부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슈를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5월 달에 퀄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 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예단과 예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한 영역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세워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영역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 있죠. 뭐 전쟁이 어떻게 날지 언제 날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는 함부로 예측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응의 영역의 비중이 높은 거고, 계산이 가능한 영역에서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분석한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종목을 발송해 드린다라고 했죠. 5월 들어서 쉬는 날도 좀 많고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석가탄신일로도 빨간 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전달을 평소 대비해서 좀 빠릿빠릿하게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차적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4년에서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31%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 인하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 신고가 가고 기술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반도체 섹터도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물론 내일장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시작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게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다음 주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가이던스나 또 이번에 발표될 실적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날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나 혹은 탄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지만 이 HBM 시장을 삼성전자가 얼만큼 점유를 하느냐 그리고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다음 기술까지 어떤 식으로 또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 요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자, 어쨌든 김 대표가 직접 준비한 요 종목은요 PER이 40배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싸지가 않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는 멀티플 PER이 5배인데 이거는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요런 종목들은 PER이 40배니까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차원적인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5배는 쌀 수가 있고 현재 가격에서 40배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년에서 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31%이기 때문에 PER보다 성장률이 더 높으면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말까지 코스피 3,000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같이 주가 움직임이 좀 둔한 종목들을 가지고서 코스피를 3,000을 맞이하면요 여러분들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실 겁니다. 그럼 좀 아깝잖아요. 2020년도처럼 장이 불장이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주식시장이 다 뛰어드는 그러한 때였다면은 이때 당시에는 사실 늦게 타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종합 기준으로 했을 때 100포인트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포인트 올라가는 게 레벨업 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0포인트 올라가는 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보고 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수 상승률 대비해서 그래도 좀 초과 수익을 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를 무조건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누구나 이렇게 편안한 걸 사서 돈을 다 벌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수익들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종목과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접근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만 계산을 하면 350% 정도의 목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익을 또 챙기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010-6644-3303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로 뭐 350% 수익 이런 거는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30% 올라야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에 스트레이트로 가능하냐? 그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은 30% 이상의 더 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연락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이 되기 전까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중간중간에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10,000명 되기 전에 제대로 뽕을 좀 뽑아 가시고요. 다른 거 뭐 큰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구독만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신중하게 분석한 종목인 만큼 정말 간절하신 분들께서 이 종목에 적당한 비중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만 접근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물가지표 괜찮고요. 국채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속보를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내일장 우리나라 시장 열리고 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또 코멘트를 드리면서 전략들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직접 분석한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종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숫자 1000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